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는 일단 시장이 밀려서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반등이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나오지 않고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완전 망했다.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가는 거냐? 이번 주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일단 한 번이라도 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도대체 이 시장 상황 언제쯤 반전이 생기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마다 조금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지금 시간 따라서 얼마나 올라갈지 얼마나 내려갈지가 바뀌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곳을 바닥으로 만들고 이번 추세에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하필 이 자리가 오대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경고를 한번 드렸었던 자리예요.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은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다음 주이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14,400원 그리고 13,500원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지금 일단 14,400원 오대리가 찍었었던 그 자리에 정확하게 멈추면서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대리가 이날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까지 밀려날지, 심지어 어제도 밀렸는데 그죠? 어제 밀리는 그 자리를 지나서 14,400원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전부 다 돈의 흔적을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돈의 흔적만 잘 살펴봐도 우리가 어디서 추가를 매수를 좀 잡아도 되는지, 어디서부터 매수가 잡혀올지, 그래도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디서 멈춰설지를 좀 판단을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봉을 좀 만들면서 버티려고 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서 거래량이 양봉으로 붙어주기만 하면은, 즉 매수세로 붙어주기만 하면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자리 선점을 한다기보다는 흐름 자체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주는 이곳을 일단은 14,400원 이 자리 언저리를 바닥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부터 회복 반등을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내일까지는 15,000원 자리까지는 가주는 게 좋아요. 15,000원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가 무언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 내려올 때 쌓아놨었던 공매도 잔고를 숏이라도 쳐야 되니까 그거 터트려서라도 조금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고점은 15,000원을 넘을 때 시작이 되고, 이게 수요일이 될지 아니면 목요일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시장 분위기, 종목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일간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일단은 내일은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15,000원 자리까지는 가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15,000원까지 가는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날 이번 주 고점을 만들게 될 텐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15,7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고점까지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위에 상단을 지지하고 있었던 16,4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너무 살벌하다, 지금 시장 너무 살벌해서 정리라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점에서 피하셔라. 일단 이 지점에서 피하시고요. 모델이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버티셨다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자. 자, 도대체 이 시장 상황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근데 이상하죠. 오대리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이번 주 목요일이 바닥이다라고 얘기 드렸단 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정말 슬프게도 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대리가 SK 하이닉스 공시를 확인을 한 결과 실적 발표를 29일 날 할 예정입니다. 한참 미뤄졌죠. 우리 4일은 더 버텨야 돼요. 그래서 살벌하다 살벌해. 그죠? 지금 시장 살벌한데 무려 이거를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29일까지는 버텨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29일 된다라고 해서 바로 시장 상황이 풀리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일단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손실 보시고 투자를 포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물량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돌아오세요. 무서워가지고 당분간은 안 돌아오시다가 이제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잘 나간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부터 매수를 시작을 하신다.
그래서 이번에는 2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올라가 줬으면 좋겠지만 그때 고점을 만들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겠죠. 그때 고점을 만든다기보다는 2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조정장에 있을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조정에 있을 것인데 문제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뒤에도 조정을 잘 거치기만 하면은 그다음에 3 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는 회복 장세로 접어들어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3 분기 때 올라가고 3 분기 때 고점을 본다라기보다는 올해는 좀 지나서 4 분기 4 분기 때 좀 흐름이 풀리면서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쭉 살펴보면은 일단은 대우건설이 있어야만 했었던 자리, 실적이 그래도 잘 받쳐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너무 내려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일 꺾을 필요 없었어요. 굳이 꺾을 정도로 밀릴 만한 종목이 아니었는데 시장 흐름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 때문인지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 굳이 더 안 잡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고 있고 결국 60일 추세 꺾지 않아도 될 종목까지 전부 다 꺾어 나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 분기 실적을 할 때는 조정을 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타이밍 좋게 실적 발표해 준다라고 하면은 24,000원에서 25,000원 좀 넘을 것 같고요. 27,500원.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기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회복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분기 고점은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 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3 분기까지 끌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를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4 분기가 되는 내년 초쯤에 들어서면은 이제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 윗자리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흐름은 그런 추세로 움직일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여러분 거의 바닥은 맞습니다. 바닥 자체는 맞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주셔라. 여러분 물론 저 고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뜻하지 않게 시장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여러분 진짜 저점부터 시작을 했을 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코스피가 여러분 9천에서부터 거의 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목전에서부터 밀려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6천 초반대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지점과 비교를 하면은 분명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피도 올라와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강세장으로 인해서 너무 강했던 에너지를 조정에 들어간 것이고 그 조정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안 좋은 이슈까지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안 좋았던 사건이죠. 안 좋은 이벤트죠. 안 좋은 상품이 상장이 되면서 시장이 추가로 밀려나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결국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뜻하지 않게 너무 강조정 받고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강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60일 꺾을 필요 없었습니다.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꺾여서 내려와서 120일 아래까지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매수를 해 주셔도는 좋은 자리기는 해요. 대신 단기적으로 챙겨갈 때는 조금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철저하게 챙겨가실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번에 추세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6,400원 이 지점을 최고점으로 보시고 매도를 하시면서 일단은 애매한 구간 중간에서 매수하셨던 거 최대한 매수 매도를 반복하셔서 여러분 무게감을 아래로 낮추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은 그 상태에서 평단가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낮춰야지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익절 구간에 빨리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다음부터 결국은 여러분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 차익도 크게 벌려 나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하락을 할 때는 무게감을 좀 아래로 낮춰놔야 되는 상황이고 수량을 유지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구간이 하락 구간이고요. 그리고 상승을 할 때는 수량을 덜어야 돼요. 평단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량을 유지를 하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셔야 되는 구간이니까 우리 눌리는 지점 그리고 올라가는 지점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해주시고 매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수량 늘리시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진짜 바닥 확인을 하고 진짜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한 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수량을 더 늘리시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유지시키시면 돼요.
그 구간에서부터 유지시키시고 이 아래에서 매매가 많아지면은 결국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 가시면 된다. 즉 지금은 아직 하락을 멈추진 않았죠. 지금 5일이 또 이격도를 살짝 벌렸다가 이제 다시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바닥 한번 만들 거예요. 그 구간에서 우리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수량은 유지를 하면서 그죠? 평단가는 눌러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번에도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챙긴다 하시더라도 일단은 위쪽에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자. 단기 고점 만들 때 매도 한번 하시고 눌렸을 때 저점에서 매수 다시 하시자. 자, 그래서 모델이가 일단 저점 자리 잘 맞추는 것은 확인하셨죠? 다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다시 잡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애매한 구간에 물량 매수하셨던 물량을 털어내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갔을 때 그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일단 이번 추세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대리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다시 강조드려요. 수량은 유지하시고 평단가 조금씩 낮추시면서 준비만 잘 해주세요. 우리 수량 유지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 잘 해주시기만 하면은 결국 대우건설이 오전 끝나게 되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뤄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를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 운명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힘 빠진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일단 29일까지 그래도 버텨야만 하는 이유를 짚어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얘기 할 건데 어제 대우건설에 공시 터진 거 아실 거예요. 공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보시면은 상도 15구역 서울이죠.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공자로 선정이 되었다. 여러분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에요. 그러면은 한 구역 전부 다 하는 거죠. 이 구역을 전부 다 대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0개동, 만만치 않은 수량입니다. 정말 큰 재개발 사업을 따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아직 일단 정확한 사항은 정해진 건 없어요. 일단 선정 일자만 딱 나와 있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죠. 주요 경영 사항 해가지고 계약을 공개를 하진 않았고 일단은 선정이 되었다. 그것만으로 일단은 공시로 올려둔 상황이고 그 규모가 1조 4,367억 원이다 라고 공개를 해둔 상황이에요. 좋은 호재죠. 진짜 괜찮은 호재인데 주가가 이 공시를 보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제 뭐 그렇게 그죠? 공시 터진 거 치고는 이렇게 큰 호재 터진 거 치고는 그냥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호재 터지는 것도 결국은 타이밍을 맞춰서 터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재 터뜨리는 것도 여러분 단기 추세라도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터지면은 그때는 조금 거래량이 몰리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호재가 터져도 하락하고 있을 때 터지면은 힘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적 터트리는 타이밍. 이번 분기는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좀 뭐랄까요. 경영진들이 머리 좀 쓰고 좀 생각 좀 하면서 실적을 터트리면 좋겠는데 실적이 터져도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려면은 단기 추세 위로 올라갈 때 터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이라도 폭발하면서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29일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만 한다. 맨 앞에서 얘기 드렸는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9일로 IR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아마 큰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면 이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언제나 강조드렸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터질 거예요. 안 터질 종목이 아니니까 터질 것인데 문제는 컨센서스 하회라는 그 단어죠. 그 말이 무슨 뜻이다? 실적이 아무리 좋게 터져도 지금 추세를 바꿀 정도로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삼성전자가 증명을 해냈죠.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습니다. 잘 나와줬는데도 그날 주가 하락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라고 다르지 않다. 이때까지 간다고 한들 실적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 나올 것인데 결국은 추세를 바꿀 정도로 터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려도 주가가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에 마지막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심 자체가 꺾이면서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단은 잠깐은 홀드를 했다가 다시 시장에 돈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제서야 다른 종목들,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다른 종목들 섹터별로 흐름 타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나아질만 하면은 전쟁 다시 격화되고, 그죠? 그리고 원전주들 빨리 올라가 주길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시공사 선정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 그 흐름일 것인데, 원전이란 건 애당초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안에 해결될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원래부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건설주로 바로 돈이 몰려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반도체 위주로 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반도체 시총 1, 2위가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주들, 그리고 소부장주들 잘 나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선주들 따라 붙겠죠. 이런 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전주, 그 다음에 건설주 이렇게 따라 붙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 자체가 실적 발표랑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한다고 쫙 끌려 올라간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도 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정을 하고 있다가 그냥 그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3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년 4분기까지 4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입니다, 여러분. 내년까지 지켜보게 될 경우 그때쯤 되면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대우건설 이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올라갈 때는 대량 매수 어차피 잡기 힘드세요. 올라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구간에 수량 줄이시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셔봤자 평단가 윗구간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전보다 수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상승장 때는 수량을 줄여나가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대우건설로 수익 크게 챙기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 바닥에서부터 대량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바닥이 지금입니다.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잘 준비해 주셔라.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 상승장, 다음에는 우리 것이 될 거니까요. 지금 힘든 거 압니다. 오데리도 너무 힘듭니다. 오데리도 지금 평단가 조정해야 되는 종목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결국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게 된 거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최대한 잡으셔서 우리 나중에 신고가 랠리의 주인공이 다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히 감 잡았다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